특히 우리는 60만의 정규군과 더불어 더 무서운 건 300만이 넘는 예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역 못지않는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예비군 아저씨들. 하지만 이들에게 신념이 생긴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나라들을 봐도 그 위세가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랍권의 페르시아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의 전설 로마 제국, 아시아를 싹쓸이하고 유럽까지 정복했던 몽골, 해가 지지 않았다는 나라 영국 등 그 대단했던 나라들이 사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은 또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역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국의 지배를 받다 독립한 지 불과 200여 년 만에 어찌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됐는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인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예언가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 안에 들 것이며 선박, 철강,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섭게 성장하여 과거의 미친 예언을 현실화시킨 전 세계가 경악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세계의 역사가 그랬고 또한 우리의 아픈 역사가 그랬듯 약한 나라는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는 약육강식에 놀리는 세계사의 진리인 듯 싶습니다. 대선의 후유증으로 양분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와 역병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는 꼭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의 수준은 실제 어느 정도이며 세계의 강대국도 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분석한 2022년 나라별 군사력 순위 중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남한만 볼 때 아주 작은 땅과 많지 않은 인구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천주국의 나라 미국이 단연 1위이고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큰 나라이니 당연한 결과이겠고요. 강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도 군사력은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라고 볼 때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특히 최근 필리핀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파우스티노 합참 의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군사잡지에서는 한국의 국방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한국을 건드릴 수 없다고 발언을 했고 또한 미국의 주요 외교 전문지 포란 플리시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한국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5종류의 미사일 기술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미사일 강대국으로 소개하였으며 한국을 세계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라고 게재하였습니다. 7개 국가는 모두 핵무기 보유국인데 한국도 곧 그 정례를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의 극찬을 받는 우리의 첨단 무기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서에 언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 개발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은밀히 발사해 적의 허를 찌르는 미사일이며 지하 갱도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km 이상의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기존의 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대응할 시간도 없이 적의 함정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괴물 무기인 현무 미사일인데요.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현무 시리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 사거리임에도 목표물을 1m의 오차로 정밀하게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정밀도뿐 아니라 그 위력도 대단한데요. 현무4의 위력은 강화 콘크리트를 24m까지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고 탄두의 중량을 올리면 지하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하니 적의 지휘부는 지하 벙커에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무기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 현재 요격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 해체됨으로써 현무 순항 미사일은 현재 무게를 줄이면 1,500km까지 타격이 가능한데요. 1,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곧 사거리 3000km인 현무 3D의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1500km만 돼도 북한은 물론 일본 전역과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사거리 안에 포함되니 우리를 수시로 도발하고 있는 주변국은 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사일 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무는 현재 2000발 이상을 확보하여 전국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향후 5년간 3000발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육군인데요. 우리 육군의 세계 랭킹은 4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탑인 부대는 역시 제7기동군단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K1, A1급 이상의 최신 전차로 무장하고 있으며 전쟁이 나면 무조건 북쪽으로 진격하는 부대이며 단일 부대로 치면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이며 연속 발사 기능과 탁월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 과장 없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 호주, 인도, 이집트와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폴란드 등의 여러 유럽 국가에서 앞다투어 사가고 있어 우리나라 방산시장에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대립 중인 러시아, 중국, 일본에는 절대 안 팔 겁니다. 그 외에도 스텔스기 등 최첨단 4세대 전투기들과 전함의 보유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고 있으니 한국을 세계 4위의 군사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선진국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강한 군사력 때문인데요. 북한의 군사력은 28위로 우리와 상당한 격차를 벌이고 있으며 만일 우리와 북한이 1대1로 붙는다면 우리는 북한을 5번을 이기고도 남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하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어느 나라든 핵을 사용하는 순간 이 지구상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핵은 전쟁 억제 수단일 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대표적인 군사무기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60만의 정규군과 더불어 더 무서운 건 300만이 넘는 예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역 못지않는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예비군 아저씨들. 하지만 이들에게 신념이 생긴다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길 가는 남성들을 그 자리에서 모으면 30분 안에 일개 소대를 조직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역이 의무이기에 평상시에 좀 찌질이 같아 보여도 대부분 총기를 다룰 수 있고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10배가 넘는 러시아의 공격을 한 달 넘게 막아낼 수 있는 이유는 군과 국민이 합력하여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단연컨대 애국심이 갑인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강한 괴물 집단으로 변신하여 침략자는 그 누구든 살아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방력에 이토록 치중하는 이유는 19세기와 20세기 일제강점기와 미국과 소련에 의한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주국방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사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렇듯 무섭게 진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를 약소국 취급을 하며 폄하하여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국하고도 붙어서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생 굴릉한 식물인간을 만들어 놓고 죽을 수 있는 게 한국입니다. 상대도 그런 무모한 도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지켜낼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또한 힘을 내시기를 펀한 역사 채널에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